아직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 부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정신없이 갭 투자로 집 사모으다가 역전세 나서 돈 마련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둘째, 작년 꼭지에 영끌했다가 집값 하나에 운명이 걸린 사람들. 셋째, 부동산 투자 부추기면서 돈 버는 사람들. 집값, 올해는 어렵습니다. 정말 빨라야 내년, 길면 최소 2-3년간은 전고점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집 모으다 큰일 났거나 집 하나에 운명이 걸려 있거나 남들 투자 부추기면서 돈 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성지 2단지 아파트입니다. 가양 2단지 아파트는 15평, 17평, 21평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17평은 21년 9월 최고 8억 4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6월에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반토막 넘게 하락한 실거래이며 그 이후로도 5억대에 거래되면서 아직도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17평 복도식 아파트가 8억 4천까지 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 역세권이며 작은 방에서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의 중층 매물이 4억, 절반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직거래도 아니고 1층 매물도 아닌 정상 중개 거래입니다. 여러분은 강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강서구 자체는 사실 서울의 상위 입지는 아닙니다. 그나마 강서구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화곡동이 유명했고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9호선이 생기고 가양역에 급행이 정차하면서 그리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빈 땅이었던 마곡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LG와 롯데 같은 대기업들 일자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강서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곡의 일자리 배후 수요로 그리고 9호선을 타고 여의도,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입지로 17평 구축 아파트가 8억 4천까지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락장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무엇보다도 물량 폭탄으로 인해 가격이 주체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하락장에 공급마저 쏟아진다면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서울 서부 권역에는 이미 완료된 공급과 앞으로 또 들어올 공급이 수만 세대에 달합니다. 이미 완료된 공급만 해도 마곡의 11,000세대, 향동지구의 8,300세대, 지축지구의 8,900세대로 총 3만 세대 아파트가 이미 지어졌고 앞으로는 수색 증산 뉴타운에 10,000세대가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며 고양 덕은지구의 4,700세대 그리고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에 38,000세대가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완료된 공급이 3만 세대급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올 공급이 5만 세대가 넘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기에 이렇게 주인 없는 집 물량이 쏟아진다면 미분양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둘째는 정책입니다. 첫째, 유동성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전세를 막아주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어서 무려 40조 원이라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을 풀어댄 결과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의 집값이 급격히 올랐나요? 뉴스에서 한두 건 소개되는 강남 몇 군데 말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다수 수많은 동네의 집값은 지지부진합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1, 2월에 전고점에서 30%에서 40% 정도 하락한 급급매, 초급매는 일단 소진되었지만 급매가 소진되고 나서는 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집주인이 호가를 올려서 내놓아도 수요자가 급히 따라붙을 생각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동성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그렇게 유행이었나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려서 그렇다. 통화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등등 결국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에 유동성이란 단어를 붙여서 설명하는 유행도 3, 4년밖에 안 된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재난지원금 수십만 원씩 공짜로 받으면서 돈이 아닌 것 같고 제로금리니 뭐니 하는 시절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린 시간은 전체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집값 하방 압력 요인 둘째, 정책입니다. 이제 슬슬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누구도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고 야당의 유명 인사들도 속속 모이면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인은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인이라면 선거 전에 집값이 폭등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값이 적당히 잠잠한 상태에서 조용히 있어주길 바라시겠습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이제 곧 선거해야 하는데 집값이 다시 폭등 중이라고 하면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분위기를 보이면 다시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선거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라. 일단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기 전까지는 집값 가만히 있어라 라는 생각이지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집권당이 바뀐 이유 중 하나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 정책을 잘했네 못했네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부동산 분위기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부동산에 엄청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한두 명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꼭 어딜 가든 한두 명씩은 매번 부동산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면서 공급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미국 집값도 이렇다는데 우리나라도 따라가지 않겠냐 등등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라는 증거입니다. 모두의 관심사가 부동산인데 집값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편이 갈라지기 마련인데 자꾸 아파트 가격이 이슈가 되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강세장 분위기가 나타나더라도 규제를 통해 집값이 억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 2단지의 17평 아파트가 8억 4천에서 4억으로 하락한 사례를 통해 서울 서부 권역 입지의 특성과 앞으로의 공급 예정 상황 그리고 미래에 남아있는 집값 하방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평균권 수준을 유지하며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던 입지였지만 9호선이 개통되며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졌고 여기에 마곡지구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되며 대기업 일자리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집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축이 가격을 끌고 올라가다 보니 갭 메우기 현상을 통해 별 볼 일 없던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밀려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집값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권에는 마곡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 등 이미 공급이 완료된 물량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 공급될 물량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 고양 덕은지구, 3기 신도시 창릉지구까지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가격 하방을 더 강력하게 자극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부권을 눈여겨보고 계신 수요자라면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